계속되면서 포항 도심에서 운영하는 무료 물놀이장이 피서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울릉도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도발로 독도 효과도 기대됩니다. 포항시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이른바 SRF 민원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더위를 피할 곳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공짜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무료 물놀이장이 포항 시내 곳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항시 오천읍의 한 아파트 앞. 동네 공터가 커다란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무더위에 지쳐있던 아이들은 신나게 놀이기구를 타고 수영 솜씨도 뽐내며 더위를 잊어갑니다. 계속 에어컨 쪽에 있는 것보다 가까운 데 물놀이장이 생기니까 무조건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곳 오천 물놀이장은 포항시의 지원을 받아 2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시 공모를 통해서 이제 여름에 어린이 물놀이 체험장을 하게 됐는데 작년에 이어서 2회째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철길숲 음악분수에도 아이들의 시원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강한 물줄기에 얼굴을 갖다 대고 더위에 맞서보기도 합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로 주변의 공기가 시원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분수에서 친구들이랑 시원하게 노니까 더위가 싹 날아가는 것 같아요. 포항에서 무료로 운영 중인 물놀이장은 철길숲 음악분수와 양덕 한마음체육관, 송도 솔밭도시숲을 비롯해 5곳입니다. 시청과 구청의 담당 부서들은 정기적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물놀이장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당분간 더위가 이어질 예정인 만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무료 물놀이장을 찾는 발길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민관협의회는 오천과 청림, 제철동 주민대표 9명과 시의원, 교수, 운영사, 공무원 등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이 SRF 시설의 문제점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소각로 굴뚝에 추정 물질을 투입해 배출가스가 대기 중으로 어느 정도 확산되는지 검증하자고 제안했고 다이옥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올 들어 울릉도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릉도 일주도로가 완전 개통되면서 관광 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인데 최근 일본의 경제 도발로 독도 효과도 기대됩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은 25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늘었습니다. 특히 연중 최대 관광 성수기인 5월 관광객은 8만 3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43%나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울릉도 관광의 매력은 단연 뛰어난 자연 환경입니다. 여기에다 오징어 축제 등 다채로운 관광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체험과 휴양을 위해 섬을 찾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처제가 살아서 여기 놀러 왔는데 너무 재밌고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게 돼서 너무 즐겁습니다. 울릉도 관광객은 지난 2013년 41만 5천 명까지 기록했지만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로 26만 7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이후 조금씩 회복되오다 지난해에는 35만 3천여 명까지 늘었고 올해 추세로 볼 때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최근 일본의 경제 도발이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면서 대일 항쟁의 상징인 독도가 울릉도 관광객 증가에 기여하는 이른바 독도 효과도 기대됩니다. 최근 반일 감정이 독도를 품고 있는 우리 울릉도의 관광에는 오히려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울릉도 관광객 유치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울릉군은 전국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독도 아카데미 등 독도를 활용한 방문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고 개발해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 우호 도시인 우사시에서 열리는 와인 축제에 참가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우사시에 통보했습니다. 지난해에는 7명의 대표단이 참가했습니다. 경주시는 또 오는 11월 나라시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지방정부 모임에도 참가하지 않는다는 데 무게를 두고 국내 다른 7개 도시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다만 오는 10월 개최할 신라문화제에는 예전처럼 일본 우사시 등 4개 도시에 초청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한때 대통령 비서실장으로까지 거론됐던 영남대학교 최외출 교수가 고발당했습니다. 업무상 배임의 사기, 본부 보직자의 인사 개입 등 여러 혐의가 있는데 실제 인사 강요를 당했다는 전직 총장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영남대학교에서 실세 행세를 하던 최외출 전 부총장이 본부 보직자 인사에 개입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총장에게 수시로 압력을 행사하고 새마을 사업을 문제 삼는 교수는 보직을 박탈했다고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은 폭로했습니다. 새마을 사업 열심히 되고 잘 나가고 있는데 무조건 도와야지 왜 그런 걸 요청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저에게 그 보직자를 그만두게 해라 이런 일이 있었고요. 대외협력 부총장이던 2009년 5월부터 8년 동안 학교 경비로 서울의 사무실과 오피스텔을 빌려 개인 용도로 쓰면서 학교에 3억 원가량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2015년 9월 경주에서 글로벌 새마을 운동 포럼을 열면서 경비 일부를 자체 부담하는 조건으로 경상북도와 대구시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지원받고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영남대 교수회와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업무상 배임과 사기, 강요 등의 혐의로 최외출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재 재단이 이런 공익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재단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점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외출 교수는 이들이 주장하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주시가 내년 말까지 9억 원을 들여 황리단길 내 공용주차장을 재정비하는 등 환경 개선 사업을 펴니다. 공용주차장 정비와 함께 관광객들을 위한 화장실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또 황남동 고도지구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골목길을 정비하는 등 기반시설 개선도 함께 실시합니다.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포항제철구의 일반고 전환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포스코가 창업 이념을 저버리고 경제 논리만 앞세워 지역 인재 양성을 포기하고 있다며 일반고 전환을 비난했습니다. 또 포항시와 포스코는 오랜 공동 운명체로서 함께 공존 공영과 상생의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아온 만큼 포항 발전의 원동력이 될 미래 인재 육성에 협력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경주시 안강읍 한 야산에서 최학철 전 경주시 의회 의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전날 평소처럼 집에서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의 신고에 따라 수색하던 중 발견했으며 최 전 의원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의원은 경주시 의원과 경주시 의회 의장, 경북도 의원 등을 지냈으며 2014년에는 경주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고 2018년에는 경주시장 선거에 앞서 자유한국당 공천을 신청했지만 탈락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포항 철강공단에 있는 한 철강업체에서 에어컨을 수리하던 외주업체 작업자 56살 A씨가 3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함께 있던 작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어가면서 폭염특보가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당분간은 밤낮으로 더위가 이어지겠고 우리나라 상층의 찬 공기가 하층의 고온다습한 공기와 부딪히면서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가 무색하게 오늘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35도를 넘어갔고요. 습도까지 높아서 푹푹 찌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경북 동해안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폭염경보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내일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확장하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덥겠습니다. 따라서 밤사이 곳곳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고요. 내일도 폭염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공에는 찬 공기가 위치하고 하층에는 덥고 습한 공기가 머물면서 소나기 구름대가 형성됐습니다. 내일 새벽 한때 울진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24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33도에서 3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26도, 낮 기온은 울릉도 30도, 독도 2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지속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폐쇄된 철도 부지에 철길숲 공원을 완공했지만 아직까지 사유지 내필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사유지 매입을 시도했지만 소유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동의만 얻어 구조물 설치 없이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현재 토지 사용료를 주고 공원으로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 일부라도 보상해 사들일 계획입니다. 포항고등학교 사격부가 제48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사격대회 10m 공기권총 종목에서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포항고 사격부는 지난달 25일 중고연맹 회장기 전국 사격대회에 이어 2개의 전국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하며 사격 명문학교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학생들은 방학도 반납한 채 훈련에 매진해 2위 서울 최고를 3점 차로 제치고 우승했으며 개인전 1위를 차지한 3학년 김경원 학생은 결선에서 2위와 접전 끝에 2.2점 차로 금메달의 영광을 안았습니다.